안녕하십니까,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잘못된 투자 습관 패턴을 고쳐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정말 많은 거, 그냥 모든 거를 좀 쏟아내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영상이 좀 길을 수 있지만 꼭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시황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915포인트를 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박스권이다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자리대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매매를 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바닥에 샀던 것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있던 거 얘기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샀던 것이 있죠. 다시 팔고 사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다르게 좀 이제 올라왔지만 상승이 약한 것들, 좀 인기 없는 것들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의 종가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매매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일단 그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항상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급등했습니다만 당연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 마찬가지죠. 그냥 딱 수치만 봐도 이게 차라리 돌파해주고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나 강하게 반등했지만 저항대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건 불쾌하죠. 그리고 좀 요렇게 보시면, 이 3거래일 동안 제가 방송 못했잖아요. 되게 특징적인 걸 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요때부터 3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제 연기금이 좀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반등을 주체했다는 거고, 외국인은 사실은 이제 바닥권에서는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좀 세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제 그 환율이 좀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당연스럽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상승 간다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환율이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 때문에 잠깐 또 눌리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방향이 뚫려 올라가는 걸 체크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그 섹터별 순환은 되고 테마장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적인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들도 지수를 체크하지만도, 그런 것들은 지수가 깨지고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온 것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기본적인 종목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아니면 일반적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종목도 있겠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은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 체크를 꼭 하고 지수에 맞게끔 대응하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제 갈 것 같다고 또 내가 물려있는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절대 사주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한다고 해서 시장은 계속 장기적으로 하향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도 보시면 반등 파동에 이제 하락 중에서도 이렇게 반등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반등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물려있고 고가 때 이런 데 물려있는 것들을 계속 물타기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의미가 없어요. 잠깐 좋았다가 또 기분 나빠지고, 잠깐 놓았다 기분 나빠지는데 계좌는 점점 자꾸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방법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잘 가는 그러니까 여기 물려있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못 가고 한 거, 테마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온 것들을 매수해가지고 매도하면서 여기 있는 걸 덜어내야지 계좌가 회복이 되는 거다. 내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섹터가 거래가 이게 단기적 파동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섹터군들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때도 이제 사실 요때 이렇게 잠깐 보면 에너지 장세가 좀 있었고, 요때 보시면 요때는 하락 중에서도 이제 그거죠.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게임이죠. 게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로 그렇고, 지금 반등 나온 게 뭡니까? 이제 지금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시란 얘기입니다. 종목 보면서 상세하게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좀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힘이 좋다라고 얘기는 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돌파를 기대해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조금 문제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딱 제가 하방 추세가 여기가 하방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다 그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당겨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여기 외부 추세선에 머물러서 여기서
급등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표적인 것, 이 선 그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어놨지만도 이런 것도 꾸준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거고,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돌파하고 한다면 얘도 여기가 돌파돼야 되는 거고, 얘는 또 다시 한번 2770포인트가 돌파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강한 저항대가 아직도 두 개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흐름을. 그래서 아직은 코스피만 보면 아직도 하방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악재로 인해서 장이 견인한다면 코스닥도 지금 저항대에서 다시 고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지수 체크 하시면서 먼저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악재가 뭐냐 그러면, 일단 내일은 미국의 그 옵션 만기일이니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찬가지죠. 얘기 드렸던 게 그거예요. 코스닥도 오늘 같은 날에 좀 이렇게 뚫어주고 이런 데에서 멈춰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변동성에서도 915포인트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모아가면서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 파동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건데, 꼭 이렇게 저항대 공매도 치기 딱 좋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게 항상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예전에도 봤다시피 여기를 또 돌파해주지 못할 것 같았는데 돌파해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돌파 가능성을 좀 두 개를 둘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 얘기는 이제 나왔고, 금리 인상 얘기는 예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금리 인상은 좀 이렇게 그 전에 빠지지만 회복되는 경우가 많더라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하락장이고 하락장 중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이렇게 주봉 보셔서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지금 코스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형성될지 여기서 형성될지 여기서 이게 형성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성 중인 건데 장기적으로 하락 패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락 패턴, 그 장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반등장은 계속 나오니까 반등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야 되고 섹터를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꼭 그때 맞는 파동에 섹터에 집중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보면서 얘기 드릴 텐데, 어제 이제 안 그래도 종목 얘기를 드렸는데, 자, 또 하나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제가 지지 저항을 그어 놓은 거예요. 버킷스튜디오 얘기하면서 그 미디어 콘텐츠 쪽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얘기 드렸고, 그 설정해 놓은 선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선 두 개. 사실 요 선이 이렇게 아니라 요렇게거든요. 요렇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 다시 수정을 해 놓은 건데, 요 언저리 선이었던 거죠. 여기 요렇게였던 것 같아요. 요렇게. 방송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요렇게 요 정도 됐었어요. 선이. 뭐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자, 요렇게 돼 있었고, 여기 바닥에 또 이탈되고 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여기 부근에서나 모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이제 여기를 보고 한 거니까 여기 보면 명확하게 그때 했던 체크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 단하고 여기 있다는 얘기 드렸죠.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그래서 얘기 드렸고, 돌려보면 좀 이탈 범위가 나와요. 이탈 범위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모아보면 괜찮다 해서 상한가를 오늘 갔지만, 이걸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어놓고 모니터라고 시장이 어떨까, 저점 잡혀있는 게 어떤 건가를 관심 종목에서 돌려보셔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또 특징적인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언제냐 보시면 12월입니다. 12월이고 적어도 3개월이죠.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횡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빠진 만큼, 최소한 그 목표치 소량만큼. 이것도 이제 기술적 분석이, 기술적 얘기인데, 최소한 접근해봐도 이렇게 이게 대칭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진 만큼 어느 정도 기간 정도 어느 정도 회복해야 어느 정도 이 단기간에 좀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접근해버려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 여기서 털어먹고 나온 흔적이 있죠. 쌍 패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거쳐줘야 된다. 최소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거쳐줘야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종목에. 그래서 이렇게 금액에 맞게끔 설정해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선들이 되게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저도 끊임없이 계속 분석하고 찾아보고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선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HTS든 모바일에서든 이렇게 도구로 이용해서 같이 체크해 놓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현대바이오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좀 상승했다길래 잠깐 돌려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분석해드렸던 요때죠. 요때부터
접근을 하지만 이게 여기 밑단 아니면 여기 밑단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추세적 봐라. 추세적 보시면 여기 저항대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다. 그 자리대에서 이 추세에 따라서 상승했다가 여기서 장대목 나면서 꺾어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아니면 접근하지 마라 얘기 드렸죠. 여기 외부 또 추세선 하나 그어놓은 거. 그러면 본 추세대에서 와가지고 지지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급등을 했는데 그 저항대에서 했더라. 요거 마찬가지로 요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돌려보다 보면 관심 종목 어떨까 담아볼 수 있는 구간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막 오늘 급등하면 오늘 급등한 걸 따라 타고 물려버리고 오늘 급등한 걸 타고 따라 타고 물리고 그리고 따라 탔다가도 급등한 뭐 상한가 나온 걸 다음날 들어간다든가 다음날 들어가면 뭐 한 3분 복류 조준 나면 3일 동안 또 횡보하고 못 가죠. 당연히 급등하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거래법의 패턴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이거 지지 저항을 그 두 가지 버킷 스튜디오와 현대바이오로 이제 분석적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부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인터파크인데 인터파크도 보시면 인터파크는 지금 괜찮아요. 예전에 이거 인터파크도 거짓말 없이 팩트 없이 거짓말 없이 예전에 저도 사진 않았어요. 나중에 올라간 거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쯤에서나 해줄 수 있는 주포의 세력 금액대다라고 봤던 금액대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와 버리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이때 안 산 거니까 안 본다는 얘기죠. 요때 이런 맥점에 사야지 진득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좀 이렇게 크게 그어놓은 대시세선에 같은 금액대가 아니면 잘 안 봅니다. 왜냐 요럴 때 타가지고 1, 2%, 3% 먹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버겁고 직장인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바로 꺾여 내려져 가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인터파크가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요. 좋으니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여기가 돌파됐죠. 여기가 되게 의미있게 또 돌파된 자리죠. 지금 자리대가.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그 저항대였죠. 단기가 저항대인데 여기를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를 충분히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죠. 여기 자리대가 또 되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저도 인터파크 같은 예를 들어 내일 조금 눌렸다 시작한다 그러면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라는 거죠. 요런 데가 그나마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대. 그래서 좀 요렇게 좀 그 오늘같이 오늘 그제 어제 막 급등했는데 이렇게 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정받은 것들을 사야지 좀 순환매가 되면서라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간다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자리대에 다다른 걸 사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파크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적 차원으로 보시자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일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란 얘기고 접근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겁니다. 무학 이것도 갖고 왔어요. 무학 이런 것들 보시면 오늘 제가 체크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적 파동이 나왔죠. 파동 이게 한번 파동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고정 유신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명 얘는 또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거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거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단기적 보면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놨던 걸 살짝 이탈했거든요. 이탈해가지고 여기 밑단까지도 열어놔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되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금액입니다. 9,000원이.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9,000원까지 개별적으로 온다 그래도 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있어요. 여기가 여기까지만 열어놔도 괜찮겠다. 그래서 분할적으로도 다 볼 수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다. 미리 분석이 돼 있는 거죠. 왜냐 여기 거래량이 들어온 게 있고 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리오프닝 관련주니까 리오프닝 섹터 흐름도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갔던 것들이 또 시세 반납하고 눌리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이 거래량이 있더라. 거래량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있고 주포가 들어와 있구나라고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9,000원을 손상시키면서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깨고 내려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자 맥점이 되는 게 한 9,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죠.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9,000원 될 것 같고 이렇게 관심을 담아보고 분석해 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레피스 갖고 왔는데 요런 건 이제 좀 다른 의견입니다. 자, 요런 거는 요거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이게 맥점을 찍어 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이때 안 사면 힘들어요. 이때 안 사면 힘들고 요때도 단기 박스권이니까 사고 팔고 하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이 친구는 오늘도 장이 좋으니까 좋았지만 마찬가지로 아직 박스권입니다. 아직 박스권.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파동 크게 나왔죠. 크게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을 기다리니까 자꾸 공유 드리는 거예요. 나올 것 같으니까. 섹터가 물려도 되는 섹터에 투자라는 게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여기서 오히려 간다 그래도 지수 따라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재료를 부각받고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재료가 부각받기 전에는 여기 좀 아직도 여기 좀 그 매집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뭐 이렇게 3개월 6개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급등했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세력이 털고 나갔다는 흔적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정말 털고 가서 다시 한번 쭉 있는 거 다 털어서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상승 초입이다라는 거죠. 초입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섹터 재료도 있고 하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든 아니면 자율주행이든 엮여지고 그쪽 섹터가 움직인다면 분명히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게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추세 속에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거 보고 그거 보는 거 이렇게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점 안에서는 위나 아래가 방향이 정해져야겠구나. 근데 오히려 늘려도 여기 금액이 손상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중에 좀 장이 못 들어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눌림이 오고 조정이 올 때 오히려 관심 가져야 되고 선침해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세를 못 누리고 있다면, 직장인이 못 누리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QSI도 그렇고, 인포뱅크는 지금 혼자 좀 개별주 종목으로 좀 올라갔는데, 이거 보시면 딱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급등하는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근데 재료가 있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조정률을 거치고 있네.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지금부터는 좀 잘 봐야겠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여기 봤던 체크 때 금액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면서 보시면 얘도 한번 또 하나의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내려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 수급 동향 잘 체크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충분히 기관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가, 가격 조정을 거친 부분이 지금 요쯤이 된 거죠. 가격 조정을 여기까지 거쳤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섹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 다만 장이 좀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못 간 것들에 오히려 해야 크게 좀 눌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이런 게 다른 겁니다. T 로보틱스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봐오고 있고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단 금액대가 올라갑니다. 지금 좀 최근에 바뀌었죠. 자, 이제 4,500원, 4,400원, 8,400원, 8,500원대 얘기 드렸는데 귀에 분명 왔어요. 하루지만, 하루 이틀 정도 되겠는데, 이때 하루죠. 하루 왔지만 이제 또 올라가야 된다. 이제 보시면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 8,700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 장이 어쨌든 해버리면 지금도 여기 오면은 다시 한번 담아보고 추가 상승도 누려볼 수 있다. 근데 오늘 캔들 보시면 오늘 로봇주가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선침해가 돼요. 이렇게 산 게 아니고서 오늘 만약에 사시면 바로 또 물려요. 그리고 여기까지 8,700원대까지 이틀 3일 조정하면 나는 이 좋은 장에 손실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가능해서 단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빨리 끊고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모아가겠다, 신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로 모아가겠다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700원 단위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려줘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꼬리가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꼬리도 마찬가지 얘기 드렸죠. 만원대 여기 터치를 하는데 저항을 안 맞는다? 이 거래량으로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쳤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8,700원 단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9,000, 여기도 하나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매물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 중간치를 되게 터치해주고 어느 정도 중간 소화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되게 또 올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의 평량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매도가 나갔나
죄송합니다. 주포가 매도가 나간다가 아니라 지금도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되는데, 로보로보랑 비교해 보시면 로보로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보기에는 좀 지금 타면은 되게 모아가기 안 좋은 금액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속 시세가 나와주고 단타를 기회 주니까 말씀드리고 공유드리지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지났죠. 옛날에 모아갈 수 있는 자리 바닥대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매매가 가능해야 되고, 오히려 10,000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돌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해야 12,000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12,000원대까지 또 저항이 있거든요. 열려요. 그러니까 힘든 구간이에요. 계속 힘들어요. 하지만 또 계속 보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보로보 같은 거는 저항대가 없고, 유진로보도 오늘 급등 나오고 저항대,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종목별로 어떤 놈은 섹터에서 어떤 놈은 상한가 가고, 어떤 놈은 10% 가고, 어떤 놈은 3%밖에 못 가요. 근데 다 그게 달라요. 보시면 T 로보틱스는 오늘 완벽하게 강한 저항대에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고, 또 이제 다른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아지네스텍, 요것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얘는 보시면 얘도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얘도 보시면 장중 흐름이 T 로보틱스랑은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오늘 보면 오늘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냥 절반치 정도 이렇게 조정을 했죠. 분봉으로 봤을 때. 근데 T 로보틱스 보면 달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보시면 오늘 분봉상으로 시작했던 금액 되돌렸죠. 그러니까 다시 원자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종목별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저항대가 있고 매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섹터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얘기 드릴 거지만, 서전기전이, 이따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T 로보틱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 드리고 공유 드린 이유가 뭡니까? 로보로보가 대장 주면 로보로보만 거래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좀 다르게 보는 게, 예전에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나중에 그 섹터의 시장군의 힘을 받아가지고 2등주로 컴투스홀딩스가 키 맞추기에서 따라 올라가 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컴투스가 따라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가 따라 올라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섹터가 앞으로 재료가 살아있고 성장성이 가능한 시장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보로보가 거기 위에서 그냥 고점으로 막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이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쉬어가든 3개월을 쉬든 6개월을 쉬든 고점에서 중요한 자리 때 만원, 예를 들어 9,000원, 만원대만 이탈 안 하면서 횡보해주면 오히려 따라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 올라가서 12,000원대를 돌파하고 같이 고공행진할 수도 있고,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 왜냐? 섹터 자체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그 로봇주가 오늘 나오면서 또 그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종목 맞춰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 로보틱스는 당연한 눌림인 거고, 아지네스텍도 마찬가지죠. 아지네스텍은 좀 보시면 이 친구도 여기 때 이게 예전부터 해놓은 금액인데, 여기가 중요 저항대를 오히려 얘는 오늘 또 떠서 출발한 거죠. 떠서 출발해서 12,5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오히려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눌리는 게 또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 친구도 또 구간이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로봇주도 모아갈 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종목별 내 관심 있는 종목, T 로보틱스냐 아지네스냐 이렇게 골라가지고 지지 저항 체크해 놓고 보셔야지 투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투자 패턴에 문제가 있다.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딱 대충 그어봐도 여기 이탈 안 하고 올려줬네요. 그럼 하락, 이렇게 추세가 깨지진 않았네 이렇게 보는 거고, 한번 손 딱 그어도 맞아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게 추세죠. 보시면 그 다음에 건설주고요. 건설주 제가 얘기 드렸죠. 최근에 건설주 좋다, 흐름 올라왔다, 그래서 얘기 드렸는데, 신원종합개발 보면 지금 그 좀 과열 종목도 지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른데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담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때랑 여기 때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때 뭐 그때 근사한 자리인데, 비슷한 자리인데 여기 때가 이탈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때가 이탈 안 하면 지금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차라리 보시면 저점 대비 얘는 오늘 저가가 5%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다 해도 섹터 중에, 그러니까 로봇이냐 아니면 원전이냐 아니면 건설이냐 메타버스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눌림목을 보시는 게 내가 시세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거 따라가고 오늘 급등한 거 따라가면 계속 고점에 물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흔들릴 때 못 버티고 다른 것도 올라갈 때 또 못 따라가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고점 때 평균가가 자꾸 난 높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먹잇감이 되지 말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렇게 맥점에 사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죠. 오늘도 만약에 시장 맥점이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개별 특징으로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지금 포인트대를 저항대죠. 저항대에서 뚫고 내려와 버리면 이거 뚫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가 돼야 시장의 위치대가 얘 위치대는 어딘가를 또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보시면 정책이고 테마니까 시장 무관하게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장 속에서도 눌림목이나 저점을 체크해놓고 찾아보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우원개발인데 우원개발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목해야 되죠. 주목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올라와 버렸죠. 올라왔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 뚫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그냥 뭐 시장으로만 봐도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가 강한 저항대지만 할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바로 또 거꾸로 내려오더라. 그러면 5,000원 초반대를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거죠. 왜냐? 얘는 앞으로 이제 상승 초입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금액대를 맞게 해놔야 내가 역으로 가지 않는다. 정주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역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러니까 손실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금액대를 설정해 놓고 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뭔가 가니까 자꾸 급해서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급하시다는 건데,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메타버스 분할 매수라는 걸 커뮤니티에 남기드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수 이렇게 얘기 드렸고, 얘기 드리면 저 오늘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라고 드리면 솔직히 고가에 늦게 봐가지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늦게 봐가지고 대충 한 여기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사가지고 요 정도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오늘 뭐 몇 프로 안 돼요. 3% 정도 되더라고요. 3% 정도. 그리고 지금 단기적 소량만 샀다가 다 팔았고요. 다시 시간에 좀 눌리더라고요. 시간이 눌려가지고 시간에 좀 다시 소량 또 다시 매집으로 담았습니다. 초기 물량을.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또 조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급등하고 또 가고 해가지고 간다더라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뭐하는 투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팔던가 아니면 하루 더 보유하고 다음날 팔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모니터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꺾어 내려간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오늘 메타버스 되게 중요해요. 오늘 메타버스가 신규로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얘기 드렸죠. 자, 기간적으로 조정을 거쳤죠.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쳤단 말이죠.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길지 않지만 이렇게 거쳐줬다. 기간을 보면 이때 고점이 11월이죠. 그럼 12, 1, 2, 3,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4개월 정도 되니까 3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맥점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저 보지 않았는데 오늘 못 샀으니까 단타를 쳤겠죠. 저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봤는데, 자, 보시면 오늘 의미가 또 있는 게 이게 밑에서 이제 장기 추세선도 올라와 준 것도 있고, 보시면 이거 외부 추세선 지금 이렇게 그어 놓은 건데 외부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정말 그 대량 거래량 장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눌림목으로 그 분할 매수 가져가시면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 못 가는 반도체 자동차 사지 마시고 수급 들어온 거를 싼 가격에 사가지고 시세를 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추세선까지 여기까지 다 10박스 밑단까지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 이게 매집봉이라고 해서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8,800원 여기만 이탈 안 내주면 정말 좋죠. 8,700원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탈 안 할 거예요. 아마 당분간. 이탈하면 그 전에 잘라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잘라야겠죠.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 여기가 요 정도 되겠네요. 한 만원? 만원 정도 되겠어요. 만원 정도가 이탈하면 잘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안에선
이렇게 분할로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또 가고 또 갈 수 있어요. 또 가면 따라가면 안 돼요. 또 가면 재차 상승 가고 바뀌어야겠죠. 지지선이 이렇게 상승 재차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목이 여기서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계속 봐야겠죠.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여기로 쏠리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뭐 이게 수급이 요즘에 이제 장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삼원봉류 조정하고 여기까지 안 빠집니다. 그러면 한 절반치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 만원 초반대, 11,000원 정도 그거한테 이렇게 설정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11,000원 정도 여기가 되겠죠. 여기 부근대가 될 겁니다. 11,000원 초반 정도 여기까지는 누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누릴 수 있고 추가 나오더라도 모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아가서 다시 한번 상승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을 오히려 이거죠. 좀 모아가기에는 메타버스 쪽을 좀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섹터 순환이 섹터가 되니까 또 그날 수급에 따라서 원전이든 로봇이든 맞춰서 항상 종목이 준비가 되고 지지 저항이 되어 있어야 단타도 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MP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죠. 마지막 덱스터인데 사실 이 친구도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아쉽지만 맥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던 주포의 금액은 15,000원이었죠. 15,000원이 정말 찐 바닥이다라고 봤던 금액인데 안 왔고, 초기로 설정드렸던 금액이 2만원 정도였어요. 2만원. 그러니까 19,900원 되는데 2만원 정도죠. 그래서 2만원대에서 모아보십시오. 이렇게 초기 물량이죠. 초기 물량은 가능하다 얘기 드렸고, 충분히 여기도 보시면 가격 조정 기간 중에 거쳤다는 거죠. 거치고 횡보 상승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최소한 요렇게 뭔가 거친 것 중에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해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회복돼야 돼요. 반도체 따로 반도체만의 테마 이슈가 붙거나 시장이 회복이 돼줘야 말 그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든 테마든 뭐든 엮일 수 있는 것들에 돈이 몰리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나만 소외됩니다. 그리고 남들 수익 내는 종목으로도 손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매매 스킬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 그 매매 포지션이 중요하다. 매수 매도가 정말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맥점에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잘 못하세요. 모아가면 되고 어차피 가져가면 되니까 이렇게 대충 사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대응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이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해 오는 금액이 닿지 않으면 사지 않겠어 라고 보는 습관과 노력이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2만원에 사신 분이라고 계신다 라고 하면 지금 걸 그냥 일단 진득하게 봐도 됩니다. 수익 실현 안 하고 그냥 일단 모아가고 뭐 어차피 그냥 가져가 보겠다 라고 하면, 만약에 정말 크게 간다 그러면 크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눌림목 싸게 사지 않으면 장이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종목이 눌리고 흔들려 버려도 또 이 와중에 좋은 종목 가지고도 손절하고 손해보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덱스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 침체선이 되게 깔려있죠. 깔려있어요. 여기 당연한 저항을 맞은 거죠. 당연한 저항.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MP랑 덱스터 두 개 같이 들어갔어요. 덱스터도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시간에 덱스터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P만 좀 담아놓은 상황이고, 좀 덱스터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이평선 보시면 여기가 이게 121선이고 60선인데 121선은 오히려 괜찮은데 61선이 꺾어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꺾어 내려오냐라고 보면은 이게 한 번에 또 이렇게 세게 뚫고 올라가주기 쉽지 않고 지금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모아가는 거 괜찮으니까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메타버스 원전은 좀 더 조심해야겠죠. 더 단기적 그 시장 흐름이 돌아갈 때 담아볼 수 있지만, 원전주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단타로 끊고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전주를 좀 중장기로 갖고 가고 싶다면 두산중공업 보시면 된다니까요. 예전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차라리 모아가는 원전 투자 가능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점점 접근이 어려워진다. 아직 그 세력의 매도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자리대는 아니니까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은 우리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집중 하시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고 모아갈 투자한다 그러면
그 자율주행이나 차량용 반도체 종목도 괜찮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와 섹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는 조금 느리니까 정말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천천히 모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급등 나올 거니까 빠르게 사고 빠르게 하시지 마시라. 왜냐? 걔네들은 시장을 되게 많이 따라갑니다. 시장 자체 사이클이 하방이라면 지수에 따라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하방이라고 얘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방인데 그런 거 사버리면 정말 손실만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반등이 세게 나오고 좋으니까 이제 가나보다 하고 보시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지수 빠질 때 또 그대로 반납되니까 수익 실현하실 거 아니면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선택을 잘해서 꼭 집중해서 좀 몰입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정리한 것보다 좀 말이 매끄럽게 정리가 잘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와중에 받아갈 수 있는 건 잘 흡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수 체크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종목별 저항대 구간 잘 체크해 보시고 지지 발생 구간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해야 수익 날 수 있다. 정말 불나방 같이 아무 때나 불기둥에 뛰어 들어가면 남들 다 수익 낼 때 혼자 손절하고 나온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방송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